자, 첫 번째 단락.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그랬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의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건 뭐야? 아하, 입체지각. 입체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을까? 입체지각에 대한 얘기군. 이라는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입체지각은 다시 뭐예요? 언제나 글 읽기는 핵심 잡고 연결하기. 첫 문장의 핵심인 입체지각을 다시 잡았고, 입체지각은 눈으로 들어온 입체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입체지각이라는 것에 개념 정의를 해줬죠? 입체지각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인 거야? 거리와 3차원. 그렇죠? 거리에 의해서 거리를 인식하여 3차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입체지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입체지각이란 말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야, 되게 입체적이지 않니? 너 저 영화 뭐지 그거? 너 쓰고 본 거 최근에? 아바타. 그지? 응. IMAX 가서 보면 초반에 잠깐 어지러워서 구토 증상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적응이 되는 그 영화, 입체 영화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3D 입체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거리다라는 거 정도가 아주 어려운 정보는 아니지만 챙겨야 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입체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오호. 결국 입체지각이라는 게 첫 번째는 거리에 따른 거리를 이용해서 3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눈으로 당연히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시각 정보인 건 당연하잖아. 그것을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는 중요한 건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단서는 어디서 온다? 당연히 시각 정보지 뭐. 청각 정보로서 시각 정보지 뭐.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어이구야, 데칼코마니구나. 양한 단서하고 단한 단서다 그랬어요.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라는 녀석은 두 가지다. 바로 양한과 단한이다. 그럼 이것도 한자로 되어 있지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양한이라는 건 두 눈, 단한이라는 건 한 눈.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두 눈의 단서와 한 눈의 단서. 양한 단어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해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양한 단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시차가 있는, 이거는 시차에 의한, 시각차이죠? 시각차에 의한 단서. 됐죠? 유사한 상.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다. 그 다음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 도도 표현 나왔죠. 중요한 출제 포인트 나왔죠.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한 단서 만으로도, 요거지?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단한 단서만으로도 3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건 경험으로부터 추론하여. 아하. 포인트 끝났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보가 다 쉬운 정보고 용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럼 편안히 가는 거야. 편안히 가다가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라고 잡아야 할 녀석은 딱 이거. 그치? 한눈으로도 입체지각이 가능하구나. 뭐 때문에 가능한데? 그건 경험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딱 잡았으면 끝났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쉬우니까 글을 읽는 동안에 지금까지 읽다가 띵 포인트 하나 잡았다는 거야. 출제 포인트 하나 잡았지. 그치? 출제 포인트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면 자잘한 포인트는 입체지각에 대한 얘기군. 데칼코마니가 2개가 나왔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겠어? 그러다가 아하, 이게 출제 포인트군.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서 입체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호, 단서를 통해서 3차원 인식이 가능하다. 입체지각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주의점은 결국 단한 단서를 가지고 입체지각, 시차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망막의 상은
2차원이에요. 됐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 망막의 상은 2차원인데 양쪽 눈에서 보는 동일한 사물의 유사한 녀석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모습. 이걸 단서로 해서 3차원 인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한눈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경험치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지? 다 됐지? 그래서 망막은 2차원이다. 여기까지 포인트 다 잡았어요. 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단락.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게 뭐야? 뭐뭐하면 뭐뭐하다라는 조건문이면서 동시에 더 크면 더 가까이라는 관계지. 됐죠? 더 큰 시각은 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양쪽 끝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오케이. 시야각 같은 건가? 하여간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과 사물 사이에 만들어지는 각을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도 없고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다 넘기고 그냥 큰 시각을 가지면 관계를 정리한다. 관계. 얘는 어떻게든 선택지로 나오겠지. 출제 포인트야. 라고 정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큰 시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뭔 일을 보여준다? 더 가까이. 가진 쪽이 더 가까이. 가까움이 더 가까움이다. 자, 이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단서에서 뚜둔. 자, 지금 뭐야? 단한단서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단한단서로 들어가 있었구만. 단한단서다. 대표적인 단한단서가 첫 번째, 상대적 크기.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단한단서가 만들어진다. 또 다른 단한단서로는 이번에는 뭐가 있어? 땀땀 찍었네. 직선 원근이 있다. 자, 상대적 크기는 개념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준 거고. 직선 원근은 우리 앞으로 뻗어 있는 길이나 레일을 만들어내는 평행선이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 이건 뭐야?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이 넓으면 가깝다. 가까움. 이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쪽의 포인트는 크기가 되는 거고. 됐죠? 요쪽의 포인트는 폭이 되는 거고. 됐죠? 하나씩 잡으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단한단서는 또 있네. 결기울기. 기울어지는 거 결기울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자, 이건 뭐야? 분포할 때, 때레떼떼, 집단 분포, 때. 자, 이 녀석은 집단적으로 분포할 때, 때레떼떼떼, 조건이 분명히 만들어졌죠. 조건이 만들어졌고. 자,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이 연속적인 크기가 변화하는 것으로 얻어진다. 자, 뭐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연속적인 크기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상대적 크기잖아. 그치? 사물 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오케이? 더 큰 놈이 가깝고 작은 놈이 멀겠지. 이게 포인트 끝.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였어? 아, 선이 있는데 이게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거. 폭이 포인트였어. 이쪽은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뭐야? 크기란 말이 또 있잖아. 크기란 말이 또 있다고. 그럼 크기가 큰 녀석이 가깝다라는 이 대원칙이, 오케이? 상대적 크기 원칙이 여기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는 좀 다른 거지. 결기울기라는 얘 좀 낯선 말. 이 결기울기라는 낯선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가 포인트지만 얘랑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뭘 봐야 된다는 거야? 집단의 분포의 경우이며 연속적 크기 변화. 연속적으로 크기가 변화하는 거. 오케이. 이해됐지? 집단이면 연속적인 변화야. 집단이면 연속적 변화. 이걸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들판에 이게 아무래도 이 녀석에 비하여 이 녀석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듯 하니 글쓴이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우린 땡큐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들판에서 만만한 꽃을 보면 앞쪽에 꽃이 크고 뒤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을 보이는데, 자, 이거 뭐야? 꽃이 집단으로 분포한 거지. 됐지? 항상 뭐야? 개념 주고 관계 주고 사례 주고 유사 사례 때려 넣기잖아. 됐어? 아주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됐지? 자, 작아지는, 그래서 집단으로 꽃이 있는데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집단으로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꽃이 있고 그 크기 차이에 의해서 원근이 된다. 가까운 녀석이 크게 보이는 거, 큰 녀석이 가까운 것이라는 건 그대로 대원칙으로 나오는 거고. 이해돼버렸죠? 이해돼버렸죠? 그래서 얘는 이해를 돕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나서 버리시면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이걸 다시 보는 거야. 집단 분포 연속적 크기 변화. 짜잔! 자, 이렇게 하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아하 경우. 그럼 어떤 경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것도 하나의 경우고 얘가 경우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경우 1이었던 거야. 경우 1이었던 거야. 자, 경우 2. 운동으로서 단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아하, 경우 2는 뭐야? 운동의 경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운동을 생각하지 않고 사물의 크기, 폭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연속된 것의 크기 변화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운동 시차는, 아하, 그래서 개념 잡기를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건 뭐야? 얼마나 빠르냐? 자, 어때요? 데칼코마니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폭, 얘는 크기인데 집단 분포 연속 크기. 됐지? 얘는 빠르고 느리기. 됐지? 운동이니까 빠르고 느리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틀을 기본적인 이런 단순한 지문에서도 명확하게 이 틀을 따라가서 글 읽기가 완성이 되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면 복잡해진 최근의 지문에서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국어에서 1등급을 맞는 것이요. 뭔 말 알겠어? 그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것은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다. 아하, 뭐야? 관계 또 나왔지? 빠르면 가깝고, 멀면 뭔 소리야? 느리거나 혹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어 보이면 이건 뭐야? 멀다. 자, 이것도 뭐가 만들어졌죠? 관계. 끝나버렸지? 끝. 관계. 자, 동물들 더더더더더. 자, 네 번째 단락에 동물들도. 지금 우리가 한 건 사람이었어. 동물도 도도도도. 단한 단서를 활용해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동물도. 입체가 가능하다. 그럼 이거 당연한 걸 왜 얘기해요가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왜냐면 단한 단서에 의해서 입체 지각을 한다라는 것의 대원칙이 뭔데? 단한 단서의 입체 지각은 경험 추론이야. 그치, 경험 추론이라고. 그럼 동물들이 경험 추론할 수 있겠어? 동물들이 경험 추론이라는 게 쉽겠어? 난감해, 그치? 경험 추론이 가능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집에 갈 때 우리 고양이가 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보니까 경험 추론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일부분의 경험 추론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냄새는 경험 추론 가능하지.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는 이 녀석이 뒷걸음질 친다고. 오, 뭐지? 세 마리가 다 이렇게 쳐다본다고. 근데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손가락 대면 이제 코를 대. 그 다음부터 이제 뭐야? 너구나 하고 늘어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자신의 가장 좋은 감각 가지고 경험 추론을 한 것으로 보여짐. 오케이? 근데 시각은 아닌 것 같아, 고양이가. 시각은. 글쎄, 개는 되나? 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개는 멀리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 가면 애가 미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안 잊어버리지 잘. 걔는 뭐 몇 달 만에 가도 오!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 몇 년 만에 가도 오! 이렇게 되는 개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특히 머리,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거 뭐 이까짓 거 얘기 하나가 아니라 동물이라는 게 경험 추론이 가능한가 해서 아마 나왔을 것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단한 단자를 활용해서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 양쪽 눈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겹치는 부분. 자, 뭐라 그랬냐면 측면의 눈, 동물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측면의 눈이야. 측면의 눈. 측면의 눈. 얘네들 뭐 한다?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랬어.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양한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거 뭐 얘기한 거야? 시차 유사한 상이 있다 그랬잖아. 두 개의 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떠서 봤을 때하고 이렇게 떠서 봤을 때하고 대상물이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 두 가지를 조합하여 양한 단서에 의하여 각각의 망막에 맺히는 것은 2차원이지만 오케이. 약간 다른 것을 하여 하는 거잖아. 이해돼버렸지? 근데 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눈가리가 두 개여도 하나인 것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뭐하고 연결된다라는 거? 요게 안 된다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지. 됐지? 자, 물론 시험에 상황에서 이걸 다 연결해가면서 읽는 건 아니야. 선택제 이런 걸 이용할 때에 내가 이걸 핵심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렇겠다. 그제서야 알면 돼. 이걸 다 연결하면서 글 읽는 사람은 없어, 시험장에서. 엄청 뛰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 이 정도 지문이면 옛날 지문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즘 지문은 진짜 힘들지. 어려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단한 단서는 입체 지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새들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 거리를 파악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어떤 새들이 뭐라 하냐면 새들이 머리를 움직여서 뭘 보는 거야?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그냥 움직임이지 뭐. 그렇죠? 정지된 물체.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파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거리 파악. 됐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풀이. 자, 28번.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 한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여기 했잖아, 지금. 그치? 맨 마지막 거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됐죠? 단 한 단서로 입체 지각을 한다. 눈가리가 거시기 하면 양한 단서가 못 써먹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기도 한다. 무슨 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세 개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경험. 단한으로 가능하다. 됐지? 사람의 경우 양쪽 눈이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오호. 시차. 됐지? 자, 그 다음에 직선 원근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직선 원근을 이용해서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된다. 직선 원근은 지금 소속을 밝혀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어? 단한 단서였어. 그치? 두 눈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양한 단서가 아니잖아. 이런 게 항상 뭐야? 데칼코마니 구조에서는 양한과 단한 사이의 데칼코마니, 단한 내의 하위 구조의 데칼코마니. 오케이. 얘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새가 단한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오호.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나 움직임이라는 게 있었잖아. 움직여서. 오케이? 정지되어 있는 게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원리죠? 알게 뭐야? 포인트는 뭐야?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됐어? 덜 움직이는 게 멀리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리로 따지면 눈가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움직이네. 그럼 멀리 있구나. 안심.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또, 오, 이거 뭔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 이거. 그러면 뭐야? 빨리 도망가야지. 이해됐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었던 2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녀석은 꽤 많이 틀린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데요. 일단은 보기 항상 뭐라 그랬어? 개념 주었어, 사례 주었어. 유사한 사례 주고 때려 넣기야. 그럼 개념의 포인트 잡은 걸 그대로 써먹으시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가를 보시면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쨌거나 얘는 연결한 가 부분을 보면 자, 거기에 연결한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선이란 게 나왔고 직각은 개뿔 모르겠고 그 다음 움직임이 나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얘기는. 내 말 이해돼서? 그럼 선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직선 원근?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야 돼? 폭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치? 근데 움직임은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끝. 됐어? 됐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다 놀랐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뭐야? 공이 작아짐, 커짐. 당연히 놀랐다라는 얘기는 이게 놀람, 가깝다고 느낀 거지. 그럼 크기에 따라서 된 건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짐이야, 짐. 커짐, 작아짐. 이게 바로 무슨 포인트지? 연속적으로 변화이겠지, 변화. 어디다 때려 넣느냐가 결국 문제풀이의 핵심이야, 이 녀석은. 알겠어? 이해돼서? 다른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잡아야 될까가 첫 번째 여러분들 잘 해내야 될 과업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연결하느냐를 찾아내는 게 두 번째 과업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된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생략한다는 건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더 확실해질 수 있어. 왜 이렇게 하라고 이 방법을 내가 왜 제시하냐면 선택지를 보기 전에 보기의 핵심을 찾아놓고 보기의 핵심이 뭐하고 연결되는지를 내가 약간의 추리를 통해서 연결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실수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선입견이. 뭐면 알겠어?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에서 핵심을 찾았다. 핵심 단어를 찾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개념과 연결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이 녀석과 확인해 본다는데 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주로 오케이? 여러분들 빠르게 핵심을 딱딱 밑줄 그어놓고 선택지 1번부터 부딪혀보는 거지. 그럼 뭐가 없어진다? 이거에서 실수가 만들어진 그건 선입견이 되어서 선입견 자체가 확신이 되어버리면 틀려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받아들였지. 뭔 말인지 이해는 됐지? 응.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방법이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에서 다람쥐가 하는 행동이 입체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운동시차를 이용한 것이겠군. 어허, 움직임이니까 운동시차. 가능하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다람쥐가 머리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그렇지. 양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 지금
양한 단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걸 추리 상상하면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차이를 해서 그게 양한 단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 측면에 눈이 있는 녀석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한 단서로 입체를 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이 움직임으로를 앞 문제에서 뭐로 봤냐면 이거로 봤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얘는 땡. 자, 그 다음에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랬어요. 이거 멀리면 빠르게 아니라 반댈세? 이렇게 연결했네? 땡. 연결 자연스럽게 틀렸지?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결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군 그랬어요. 결기울기. 결기울기라는 건 뭐라고 했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서 연속적으로 크기 변화를 분명 봐봐 내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선입견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강아지가 입체지각이 있으면 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찍기 쉬우냐면 얘가 연속되는 뭔가 변하잖아 공이. 응? 그런 것 같아 영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잡아버리면 얘는 연결선의 직각이라는 말이 들어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1번 선택지의 운동시차라는 말 자체가 완벽하게 딱 맞는 거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야. 얘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여기 선이 있으니까 오호 이 직선한 건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얘를 생략하고 딱 넘어갔다고 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기울기를 생각하는 거지. 집단으로 분포하여 연속적으로 크기가 변화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얘는 공이 하나야. 집단으로 연속 분포가 아니야. 이해됐어? 집단으로 연속 변화가 아니야. 내 말 알아먹었냐고. 알겠지?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일단 5번 하고 나에서 강아지가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겠군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건 전부 다 뭐였냐면 다 단한 단서야. 다 단한 단서이기 때문에 놀라게 돼야지. 크기에 따른 거니까. 크기는 한쪽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거니까. 됐지? 이건 역시 소속이야. 소속. 지금 양한 단서가 시구둥 하고 날아가고 여기서 양한 단서가 없다라는 것만 살짝 나왔을 뿐 전부 다 단한 단서의 사례들이라는 거. 그 소속을 놓치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쉬운 지문 같지만 굉장히 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문인 거야. 3점짜리 문제도 그렇고. 내 말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오프라인으로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말 알아먹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였어 지금? 자, 핵심을 잡아놓는다. 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겠어?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잡아놓는다.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선택지에 들어갔을 때 결기울기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잡아놓은 핵심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거기서 어긋났으니까 틀린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얘는 어긋난 게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모르는 정보일 뿐이야. 모르는 정보일 뿐이라고. 이해됐어?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 4번 선택지로 넘어갔었던 이유는 더 많은 아이들이 넘어갔죠. 그 이유는 1번 같은데 했다가 넘어갔을 거라는 거야. 왜 4번을 넘어갔는지 알겠지.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알겠어. 내가 뭘 비교해 주려는 건지 알겠지? 먼저 결정하게 되면 그게 선입견이 되어서 뭔가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렇게.